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인혜입니다. 지난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것들이 좀 있는데요. 사법부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민의가 왜곡됨에도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의 왜곡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민의 왜곡에 따른 처벌은 통상 당선자 쪽의 위법 행위를 판단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낙선자는 사실상 유권자의 판결을 받았잖아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을 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고 해서 민의가 왜곡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달리 말하면 선거에서 떨어진 낙선자를 이 당선자와 같은 법적 처벌 기준으로 두고 본다라고 하면 형평성 자체가 어긋나기 때문에 최소한 낙선자라는 신분을 고려해서 공직선거법 처벌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지금 사법부에서요. 선거의 공정을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혹은 좀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사법부가. 지난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렸을 때에 그때도 이재명 대표가 지적했던 부분처럼 실제적으로 토론회 같은 곳에서 후보자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하는 여러 공방들이 있습니다. 그때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표현에 있어서는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사법부 내에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사를 들어가게 됐을 때에 예를 들어서 낙선자나 당선자나 상관없이 수사권이 들어가게 됐을 경우 수사권 행사의 중립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앞서 드린 이야기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자,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방송에서. 하지만 곧이어서 했던 발언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재명 대표는 곧이어서 경기도지사 때 대장동 개발 사건으로 여러 수사들을 받게 됐을 경우에 세부적인 내용들, 실무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김문기 전 처장을 알게 됐고 그 김문기 전 처장과 여러 통화들을 하면서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이재명 대표의 말은 단순히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해석하는 개인적인 견해인 것이죠.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윤 대통령을 한두 번 만나고 나서 저 윤 대통령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윤 대통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처럼 이재명 대표도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와 해외 출장 나가거나 골프 등이나 여러 접점들은 있었을지언정 실제로 김문기와 교류해 오던 또 친밀하던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연지사죠. 더욱이 이재명 대표 본인도 경기도지사 때 김문기와 알게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단순히 김문기와의 관계를 가지고 사실적으로 말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당한 그런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김만배 대장동에서 화천대유 주주였던 그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했었던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를 통해서 봄으로써 지금 검찰의 이율 배반적인 사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받도록 한 그 근본적인 원인에 바로 검찰이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자신들이 가진 기소권과 수사권을 남용해서 이재명 대표를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사하고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의 주변인들, 최측근들까지 탈탈 털어서 기소를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공직선거법 1심 선고 후 4일 만인 11월 19일이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소를 할 수 있었던 건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음식값 10만 4천 원을 결제하면서 기부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재판에 넘겨졌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11월 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씨나 이 혐의에 있어서 그 구조들이 똑같다라고 보고 있고, 김혜경 씨의 1심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공소장에다가 내용을 담은 것으로까지 전해지고 있죠. 즉, 검찰이 김혜경 씨가 음식값 결제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그 직접 증거는 제출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김혜경 씨가 음식값 결제에 관여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간접 정황으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번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유용에서도 그런 간접 정황들을 토대로 해서 그 혐의를 입증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모든 것까지 다 탈탈탈 털어서 쥐어짜내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소에 맞추어서 이제는 증거들을 조작해가는 단계거든요. 이런 검찰이 정작 자신들의 선배 검사였던 윤 대통령, 그리고 그의 부인 김건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고요. 또 소환 조사 하나 없었습니다. 심지어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찾아가서 휴대폰까지 제출하면서 출장 수사를 했고, 그 김건희의 경우 자신의 수사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 자기 이제 더 이상 수사 안 받는다라고 검사들을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검찰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수재라는 소리를 듣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어렵다라고 하는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엘리트 코스를 밟던 그 검찰이 고작 나와서 하는 일이라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시녀 노릇, 그리고 사냥개 노릇밖에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이런 검찰이 무슨 법과 원칙을 따지고 뭐 성역과 특혜 없이 수사를 한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참,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요, 수사받을 대상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이른바 본부장 의혹이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본인, 부인, 장모 해서 그 본부장 의혹을 최대한 방어하는데 계속해서 힘을 쏟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0.73%로 이재명 대표를 힘겹게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보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죄책이 훨씬 더 무겁겠죠. 그런데 검찰은 윤 대통령의 그 대선 후보 시절에 여러 이야기들 했던 그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 대통령이 법조기자 출신이자 화천대유 대주주로 알려져 있는 그 김만배에 대해서 개인적 친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 김만배의 누나가 윤 대통령의 아버지였던 윤기중 씨의 그 집을 19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발이 돼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나 싶었지만, 검찰이 2022년 9월에 개인적 관계나 친분 유무는 스스로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에 따르면은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표현을 했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평가 혹은 의견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소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만 불기소 처분을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 때와는 정반대 태도를 보였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윤 대통령의 허위 발언은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김건희의 허위 이력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에 대해서 명백한 오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라고 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단순히 인식적 차원에서 명백한 오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 전시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걸 두고도 윤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결혼 전부터 10년 넘게 전시회 유치 주관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김건희는 윤 대통령과 결혼하고 나서 처음 전시회를 주최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허위사실이었는데, 이 역시 검찰이 유치 주관은 가치 판단이다, 그리고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지금 계속 불기소 처분을 했죠.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여러 허위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태거든요. 하나는 그 대장동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 여러 의혹들을 제기했었고, 그때 이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담당했던 윤석열 후보에게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대장동 부분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허위겠죠? 그 다음 다른 하나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와 주가 조작 주포 이 씨와의 관계를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주가 조작 주포 이 씨에게 4달 정도 주식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절여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지금 앞서 여러 허위 발언들, 그리고 심지어 그 허위 발언에 대한 허위 발언이 맞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다 불기소 처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이 허위사실 유포 건들도 아마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현재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이기 때문에 원래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고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퇴임된 이후에 공소시효가 돌아가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명백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반드시 수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검찰이 이제까지 윤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를 봐줬던 것처럼 또 윤 대통령을 두고 어떤 기소나 수사를 하지 않겠죠.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법의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권력이 법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요, 법이 권력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그 권력에 통제받는 검찰은 권력의 비리와 여러 범죄 의혹들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는 반면에 오직 이재명 대표에게만 그 공정한 법을 따지고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직선거법 1심 선고 후 불과 4일 만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이런 검찰의 행태를 볼 때에 지금 윤석열을 위시한 그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악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검찰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법부, 수구언론, 국힘까지 동원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고 수사하는 그 당위성을 만들고 또 이재명 대표 악마화에 계속 앞장서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악, 수구 카르텔의 만행에 철퇴를 가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이 검찰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검찰 해체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